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강남 부동산 가격은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지금 이 모두 전세는 아니고 뭐고 간에 지금 강남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고민인 거죠. 자, 사진 한번 보시죠. 사진. 자, 아우. 이거 제가 가가지고 어저께 토요일 날 가서 찍은 레미안 원펜타스입니다. 와, 멋지지 않나요? 예, 진짜 멋있습니다. 예, 멋있고 이거 청약이 7월인데 당첨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보기엔 이거 70점 이상이죠. 70점 이상, 뭐 한 75점 이상 다 이거 좀 하고 추천 물량도 좀 당첨 잘 되시기서 들어가신다면 저는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단지는 작은데 요 위에 이렇게 돼 있고 좀 색깔은 검은색 좀 나요. 검은색이 나는데 검은색이 좀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좀 약간 왜 검은색을 했지 그러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상당히 고급지고 이런 느낌이 들죠. 그다음에 요거 보세요. 요거 하면서 보시면 그렇죠. 아크로죠. 바로 아크로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거의 뭐 한 단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보시면은 진짜 레미안 원베일리, 그 다음에 아크로, 그 다음에 이제 7월에 분양이 나올 레미안 원펜타스. 이거 정말 집중 잘해서 가점 높으신 분들은 꼭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신반포 2차 얼마 전에 여기 사업 시행인가 났나요? 시행인가 났났어도 서울시에서 여기 사업 계획서 통과시켜줬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도 들어오겠죠. 그럼 이 라인이 얼마나 고급지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면은 얘네들이죠. 레미안 원펜타스, 아크로 리오파크, 원베일리, 데이치 크레스트. 그래서 반포가 정말 하나의 고급 타운으로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이걸 계속 이쪽을 봐야 되는가 아니면은 다른 쪽 중간급이라도 좀 봐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뉴스도 계속 나옵니다. 강남 고가, 신고가 익렬. 그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4년도 안 돼서 16억이나 뛰었어요. 막 이건 뭐냐면 똑같은 얘기죠. 보면은 강남이 반포나 대치동을 가리지 않고 신고가를 뚫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자, 그러면 제가 강남 부동산 가격은 언제까지 오르게 될 건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됐고 과연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요인을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는데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좀 세금 체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금 체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이런 부분이에요. 부동산에 3대 세금이 있습니다. 3대 세금, 취득세, 그다음 보유세죠. 보유세인데 뭐 이 보유세보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종부세죠. 이게 좀 어떤 징벌적인 세금이라 하니까 지금 이 부분이 좀 1주택자에 있어서는 없애는 게 어떨까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고 희한하게도 이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다시 이런 논의가 나오고 양도세 부분입니다. 이게 부동산의 3대 세금이죠. 그런데 뭐 이거는 뭐 자세하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세율을 한번 보자는 거죠. 세율을 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취득세를 보시게 되면 한번 보세요. 취득세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죠.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강남이죠. 강남이거나 이렇게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이죠. 이 부분인데 세율이 보세요. 취득세가 두 개로 갈 때 이렇게 높아집니다. 8%로.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 한 주택에서 두 개로 갈 때 이거를 뭐 팔거나 뭐 가지 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세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아가지고 뭐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똑같았었는데 이렇게 높아지죠. 비규제 지역이나 가야 뭐 셋째 부서터가 이게 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높죠. 취득세가. 그 다음에 종부세율입니다. 종부세율인데, 자, 이 부분도 조금 봐봐요. 뭐 자세한 것들은 뭐 세무사님들이나 이렇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2주택을 갖고 있을 때 세율과 3주택을 갖고 있을 때 세율이 다릅니다. 확실히 이게 좀 약간 징벌적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3주택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2주택은 많아요. 2주택은 왜 많을 수밖에 없냐면 이런 거 있죠. 강남에 내가 집이 있죠. 강남에 집이 있는데 부모님이 거주를 하시는 집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한테 명의는 넘겨주고 내가 살 테니 좀 팔지는 말아라 뭐 이렇게 말했다면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갖고 가야겠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나이가 드니 그냥 뭐 자그마한 아파트들 한 2개 사서 여기를 월세를 받아가지고 노후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종부세율이 확 매겨지는 거죠. 그래서 3주택으로 생각보다 3주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율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자꾸 어떤 선택을 하느냐? 또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로. 만약에 부모님이 집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강남에 집이 있다? 절대 늘릴 수가 없다는 뜻이죠.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늘릴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양도세율이죠. 양도세율도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2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판다거나 뭐 이런 거보다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단 최소한 2년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죠. 중간에 받을 때 세율이 너무 심합니다. 이 보시게 되면 1년 미만으로 팔면 세율이 77로 가고요. 그다음에 1년을 넘겨서 팔면 66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뭐 이게 어떤 투기라든가 이런 걸 차단하는 그런 목적도 있죠. 이렇게 됐는데, 그렇지만 또 이게 또 2년을 어찌됐든 간에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득할 때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종부세에서도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양도세에서도 하나를 갖고 있으라는 뜻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부가 이게 딱 세율을 보고서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런 딱 세금을 보고 나니까. 그러면 결국은 하나로 몰리게 되죠. 이게 이런 몰린단 말이죠. 이게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지금 결론 한번 적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절대 다주택으로는 가지 말아라. 가지 말고 한 곳에서 살아라. 한 곳, 그죠? 한 곳.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찌됐든 간에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어느 곳에서는 살아야 돼요. 어느 곳에 살아야 되는데 상가격보다는 떨어지기는 싫고, 그죠?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만 가져라 이거예요. 하나만. 그럼 어디냐 이 소리예요. 하나만 가져라고. 자꾸 세금 봐봐요. 세 개 제가 말했죠. 취득세,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세. 하나만 가지라고 하니까 그럼 어딜 갔냐 이 소리예요. 또 여러분 돈이 있어요. 돈이 있고,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돈이 있거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좀 그 자산이 많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어디 사냐 이 소리예요. 정부가 하나만 한 군데서만 살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정부를 이거 절대 뭐 비판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뭐 그럴 자격도 없고 뭐 아니지만 그냥 흐름을 보는 거죠. 여기서 살아야죠. 돈 있으면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원펜타스. 살고 싶어요. 진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전세라도 좀 그렇죠. 이게 6월 10일 날 주민들 입주한다니까 진짜 진짜 살고 싶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렇죠. 여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좀 살아봤으면 속마음을 드러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당첨 발표 나는 날 좀 울까 생각 중이에요. 좀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해요. 그럼 하나만 이르래잖아요. 하나만. 그러니까 속상하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는 세금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취득세, 그다음에 종부세, 그다음에 양도세 이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그럼 한 군데서만 살아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정부가 의도한 건 아니죠. 정부가 의도한 거 아니고 정부의 의도는 공평, 그죠? 공평, 그다음에 좀 균형, 그다음에 좀 가진 자에 대한 어떤 환수 뭐 이런 것들이 의도한 거죠. 그러니까 선인데 그거와 상관없이 지난 수년 동안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강남 물건들만 갖고 싶어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는 좋아졌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드라마 보시면 좀 좋은 지역들이 이동을 했잖아요. 뭐 옛날에 뭐 평창동입니다. 뭐 한남동입니다. 뭐 압구정동입니다. 근데 원래 옛날엔 뭐 분당이나 용인까지도 간다는 그런 말이 있었었는데, 한남동이 뭐 압구정동입니다. 거기서 끝이 났지. 뭐 분당입니다. 못 갔어요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정부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강남 물건들만 갖게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제가 좀 결론을 내보면 이거는 뭐 종속이죠. 종속. 왜 그러면 제 의지와 상관없고 우리 구독자님들의 의지와 좀 상관없이 흘러가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높으신 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뭐 국회에 있는 분들, 저분들이 해결해야겠죠.
국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특히 세금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고 종부세 문제만은 아니에요. 종부세를 내리자는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종부세도 중요하지만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부분도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값이 막 폭등할 때는 그러는데 좀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좀 가격도 빨리 좀 팔는 사람도 수익 실현해가지고 팔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려갈 수도 있지 않나? 왜 부동산은 하나의 거래량 때문에 크게 이렇게 좌우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이 바뀐다면 저는 과감하게 말하건데 강남을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단적으로 말하죠. 만약에 취득세 그다음에 단기 양도세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강남을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근데 정책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이 부분을 고수하는 한 강남의 쏠림 현상, 그 다음에 강남으로 가는 현상은 막을 수가 없다. 이거는 한 번쯤은 뭐 강남에 사시는 분이든 아니신 분들이든 한 번은 고민을 하는 그 시기가 됐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를 하는 때가 되지 않았나. 예, 그런 말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저는 이게 좀 내려왔을 때 더 가격이 균형 있게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